적벽대전이 끝나고 유강구에 머물고 있는 유비를 주유가 찾아왔다. 유비가 유강구에 머무는 것은 남군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유 입장에서는 적벽대전에서 수많은 군사가 상하고 돈과 군량을 투자해서 이긴 싸움이었다. 그런데 유비가 그 싸움의 전리품만 챙기려고 한다면 주유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유는 유비에게 자신이 먼저 남군을 빼앗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유비가 남군을 차지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주유는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남군을 칠 선봉을 누가 맡겠냐고 물었다. 그때 장음이 나서 자신에게 선봉을 맡겨달라고 했다. 주유는 흔쾌히 승낙하며 부장으로 서성과 전봉을 붙여주고 5천의 군사를 맡겼다. 그리고 주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그 뒤를 따르기로 했다. 그 무렵 조이는 아직 남군에 머물면서 조응을 일흥에 보내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적벽대전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송건과 유비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 오병이 강을 건넜다고 보고했다. 그때 우금이 나서며 자신이 막아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금은 5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동호의 장수 정봉과 첫 싸움을 시작했다. 첫 싸움에서 우금이 정봉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하자 성벽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조인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오병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되니 이번에는 동호 쪽에서 서성이 나와 도왔다. 그러나 서성은 조인의 상대가 되지 못해 얼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났다. 그 덕에 조인은 무사히 우금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금을 구했다고는 하나 오병의 숫자가 많아 금방 포위되고 말았다. 그걸 본 장음이 두 사람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때 성 안에서 조인의 아우 조순이 남은 군사를 끌고 나와 형을 도왔다. 그렇게 서로 엉겨 붙어 싸우다 보니 대세가 조인 쪽으로 기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병들이 달아나기 시작했고 조인은 그런 적을 멀리까지 쫓아가며 죽였다. 조인의 승리였다. 한편 싸움에서 장음이 지고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자 주유는 크게 노했다. 그때 감령이 먼저 조응이 지키고 있는 이릉을 빼서 남군을 고립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듣고 보니 주유도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감령에게 3천의 군사를 주어 이릉을 치게 했다. 감령이 이릉으로 향했다는 소식은 세작들에 의해 조인에게 알려졌다. 이릉을 빼앗기면 남군이 고립된다는 것을 아는 조인은 조순과 우금에게 군사를 나눠주고 이릉을 구하게 했다. 조순은 먼저 사람을 이릉에 보내 조응에게 성을 나와 감령을 유인하라고 했다. 그래서 조응은 감령이 이릉에 도착하기 전에 성을 나가 그를 맞았다. 조응은 감령과 맞붙어 몇 번 싸워보지도 않고 못 이기는 척하고 달아나 버렸다. 조응이 달아나 버리니 감령은 손쉽게 이릉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질 무렵 조순과 우금의 군사가 이르자 조응도 되돌아와 그들과 합세해서 이릉성을 에워싸버렸다. 그렇게 되니 오히려 감령이 많지 않은 군사와 더불어 성 안에 갇혀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소식은 전장을 살피던 세작에 의해서 주유에게 전해졌다. 주유는 장수들과 의논 끝에 능통을 남겨 진영을 지키게 하고 주유 자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감령을 구하기 위해 이릉으로 향했다. 주유가 이끈 오병이 이르자 조응을 비롯한 세 사람이 이끄는 조조군은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웠다. 그러나 양군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성 안에서 감령이 나와 조조군의 뒤를 치니 조조군은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다. 달아나는 조조군을 주유가 뒤쫓았다. 밤새 달려 남군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 주유는 이릉을 구하러 오던 조인의 대군과 마주쳤다. 도망쳐오던 조조군까지 조인의 군사와 합쳐지니 양군의 세력이 비슷해졌다. 그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도록 싸워도 어느 한쪽이 크게 승세를 잡지 못하자 양편은 모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그날 새벽 조조군은 날이 밝기 무섭게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 전기를 어지럽게 꽂아 거짓으로 군사가 머물러 있는 듯 꾸며놓고 새 성문으로 한꺼번에 군사들이 나왔다. 겉보기에는 싸움하러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남근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주유도 조조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새 성문을 활짝 열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주유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벽 위를 살피니 담에는 기치를 가득 꽂아두었으나 지키는 군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거기다가 성을 나온 군사들은 모두 허리에 무언가가 든 자루를 하나씩 차고 있는 게 이상했다. 주유는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인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주유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조인을 치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몰아 성을 뺏으러 갔다. 조조군을 치러 간 오군은 우세했다. 주유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휘몰아 적을 덮치니 조조군은 크게 패에 달아났다. 주유는 그런 적군을 쫓아 남근성 아래에 이르렀다. 주유의 예상대로 적군은 하나도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한결같이 서북 쪽을 향해 달아나기 바빴다. 한당과 주태는 오병의 전부를 이끌고 힘을 다해 적을 뒤쫓았다. 그리고 주유는 먼저 성부터 차지하기 위해 겨우 수십 기만 이끈 채 스스로 앞장서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주유가 성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조인이 맞은편 성루에 숨겨두었던 진교가 대통을 두들겼다. 그러자 성벽 양쪽에 진교와 함께 숨어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일어나 주유를 보고 화살을 날렸다. 그뿐 아니라 성문 부근에 함정이라도 파놓았던지 앞서가던 말들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놀란 주유가 급하게 말머리를 돌렸으나 비 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왼쪽 갈빗대에 화살을 맞고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주유가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성 안에 숨어있던 우금이 사로잡으러 달려들었다. 그것을 보고 서성과 정봉이 달려와 겨우 주유를 구해갔다. 하지만 그때를 시작으로 싸움의 형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작전이 성공한 것을 전해 들은 조인과 조웅이 길을 나누어 되돌아오며 들이치니 오병은 그대로 대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능통이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의 측면을 공격해주는 바람에 오군이 전멸당할 위기는 넘겼지만 오군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주유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거기다 주유가 맞은 화살에는 독까지 발라져 있어 치료했지만 쉽게 나을 상처가 아니라고 했다. 주유를 치료한 의사는 지나치게 화를 내서 감정이 격해지면 아문 상처가 터져 덧날 것이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러나 적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수가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부도덕으로 있는 정보는 전군의 명을 내려 각처를 굳게 지키게만 했다. 하지만 조인 쪽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조인은 장수들을 하나씩 보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한편 주유는 상처의 아픔이 컸지만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며칠째 오군에게 시비를 걸던 조조군 쪽에서는 이번에 조인이 나왔다. 조인이 나와 또다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거는데 그때 오병 쪽에서 주유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줄 알았던 조인은 주유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조인은 조용히 병사들에게 일러 더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라고 명했다. 그러자 군사들은 소리소리 질러 주유의 화를 돋우었다. 마침내 화가 난 주유는 조인을 잡아오라고 큰 소리치며 화를 내다가 큰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하며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조조군이 한꺼번에 오병의 진영을 덮쳤다. 오병 쪽에서도 여러 장수가 모두 달려나가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렇게 양쪽 군사들은 한참을 싸우다 모두 큰 이득 없이 물러났다. 이때 조인은 성 안으로 돌아와 여럿을 모아놓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의논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달려와 오군에서 탈영병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조인은 그 탈영병들을 불러 주유의 상태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병사들은 주유가 돌아가자마자 죽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조인은 일이 뜻대로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는 오늘 밤 오군 진영을 급습해서 주유의 시체를 빼앗아 그 목을 베어 허도로 보내자고 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워낙 눈앞에서 본 게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그날 밤 조인은 성을 지킬 사람으로 진교만 남겨두고 모든 장수들을 데리고 야습을 나갔다. 그렇게 조인은 곧장 오군 진영을 급습했다. 그런데 막상 진영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화롯불에 비쳐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 깃발만 수없이 펄럭일 뿐 오군 진영은 텅 비어 있었다. 순간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조인이 군사를 물리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과 함께 오병들이 벌떼처럼 몰려나왔다. 그렇게 되니 조인은 별다른 힘 한번 못 써보고 대패하고 말았다. 조인은 겨우 수십 기만 이끌고 간신히 두터운 포위를 뚫고 나오다가 역시 같은 꼴인 아우조응과 만났다. 그렇게 패잔병들을 수습해서 남군성으로 향했지만 가는 길목마다 오군의 장수들이 나타나 조인과 조응을 괴롭혔다. 결국 조인은 남군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우돈이 지키고 있는 양양으로 길을 잡아 달아났다. 오군들도 조인이 양양으로 가는 큰 길로 달아나자 더는 쫓지 않았다. 한편 싸움에 이긴 주유는 곧 군사들을 수습해서 남군으로 갔다. 성 아래 이르러 보니
성벽 위에는 깃발이 가득 꽂혀 있고 막루에는 조자룡이 서 있었다. 조우는 제갈량의 명을 받아 남군성을 빼앗았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주유에게 말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한 터라 잠시 멍했던 주유는 금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주위 군사들에게 즉시 성을 치라고 명했다. 그때 성벽 위에서 비오듯 활과 쇠뇌가 쏟아졌다.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물린 주유는 감령과 능통을 불러 명했다. 감령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형주를 빼앗고 능통에게는 양양을 빼앗으라고 했다. 남군성은 먼저 그 두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공략하기로 한 것이었다. 막 군사를 출병시키기 위해 나가려는데 세작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제갈량이 남군을 차지한 뒤 조인의 병부를 써서 형주를 지키던 군사들을 남군을 구하라는 구실로 불러내고 장비를 보내 빈 형주성을 차지했다는 보고가 하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갈량이 조인의 병부를 써서 하우돈에게 조인을 구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간 사이 관우를 보내 성을 뺏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남군 말고도 두 곳의 큰 성을 유비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어버린 것이었다. 제갈량은 남군에 남았던 모사 진규를 사로잡아 병부를 손에 넣었던 것이었다. 그 보고를 모두 들은 주유는 갑자기 괴로운 신음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번에는 정말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화를 끝내 참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주유는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